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갓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고요. 요새는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 초반 강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장 상승세가 이어지나 보다 싶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더니 결국엔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손바뀜도 굉장히 빠르죠. 반도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아직까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종목 갓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될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타임어택 코너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뵙는 분이죠.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니까 또 굉장히 또 어떠세요? 비가 오는 것은 좋은데 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모나리자의 피해가 갈까봐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요? 보통 황사가 네.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 더 짙어지기 마련인데 혹시라도 황사가 옅어질까봐 황사를 많이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황사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연간 행사죠. 이런 이슈가 있을 땐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안 잡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수익권이 아직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황사가 주춤해버리면 모나리자 입장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이슈로밖에 주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비가 오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 그리고 봄비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고하고 오는 비였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방송국에 올 때 창문을 열고 올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낭만이 조금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창문을 낭만을 열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들이치는 그 낭만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뚜껑을 열고 차를 타는 사람인데 비가 오면 제 머리숱이 그러면 또 탈모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는데 황사에 비까지 내리는데 그것을 황사 관련된 마스크 관련주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탈모까지 연관시어서 매매를 하려면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까지는 직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생활의 이야기를 또 주식에 또 담아내시니 또 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신뢰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 신뢰가 가득한 우리 최인선 전문가님의 오늘 또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15분 종목 상담 코너에서 최대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시죠. 진영님께서 보내주신 흥국 F&B입니다. 2,93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 없이 나오고 싶습니다. 상담 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흥국 F&B 오늘 종가는 2,3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는 역대 최고 실적이었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한국 F&B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분석을 같이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증가되고 있었는데 이 이상으로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를 같이 보자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 좋게 나오는데 주가가 왜 거꾸로 가는 것이냐라는 걸 봤을 때 마켓컬리와 쿠팡과 관련되어 있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바닥이 잡히고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930원에 매수하셨던 이유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언제든 2,93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진입을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그 원칙 그대로 가시는 겁니다. 손절하실 이유 없고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표 익절 가격은 이 정도 잡아볼 수 있겠죠. 자, 이쪽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이 있을 텐데 가격은 3,765원입니다. 그래서 3,765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도 버티실 수 있겠지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는 누운 상황에서 올라설 때 한 번 산을 넘어가고 조정받고 다시 산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텐데 그 기간이 지금으로 봤을 때 대략 1년 정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 그 이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500원 아래로 잡으신다면 충분히 올해 안에 적당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배당까지도 같이 수익으로 직결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단기 투자 관점이라면 3,500원 아래를 익적거로 잡으시고 장기 투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765원까지는 목표가를 수정하시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B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다같이 상한가님이 보내주신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57,500원이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손절 없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51,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에 또 신고가였죠. 61,500원까지 갔었다가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 머티리얼즈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손절 없는 관점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나 머티리얼즈는 여기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주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을 넘어가는 액션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손절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추가 매수입니다. 어디에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느냐? 가격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9,950원입니다. 이 가격이 지지선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29,950원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가 그러면 4만 원 중반대로 내려오시겠죠. 그렇게 낮춰놓으시면 본전 이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57,500원 매수가 자체는 나쁘세요. 좋지는 않으십니다만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볼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66,800원 넘어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되 그 이전에 저항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64,000원이 있죠. 그래서 64,000원에서는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놓고 남은 물량으로 전고점 돌파를 기대해 보시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29,95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9,950원까지 거리도 너무 멀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손절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거라는 의견 드릴 수 있고요. 29,950원에서 그렇다면 동일 비중이 아니라 곱절로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를 더 드릴게요.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내려온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24,500원입니다. 이 자리 이상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머티리얼즈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DN입니다. 1,62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네요. 수익 중인데 언제 매도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왔고요. SDN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796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다가 결국에는 1,796원, 26%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네. 오픈 AI가 이 태양광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은 것 같거든요. 네네. SDN 깜짝일까요? 깜짝 아닙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몇 틱 안 되는 차이였지만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네. 1,839원이라는 가격에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일 갭이 뜰 가능성이 높아져 있겠죠. 네. 그렇다면 전고점이 되는 1,845원을 넘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845원을 넘어간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종가 기준으로 3시 20분 기준입니다. 1,845원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845원보다 낮게 끝나려 하거나 많이 빠져 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량을 덜어내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쇼코님의 KBI 메탈입니다. 2,260원 매수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KBI 메탈 오늘 종가는요. 2,125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을 보면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구리 가격이 또 상승할 거다라고 하면서 4월 19일에는 또 신고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이 KBI 메탈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네.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비철금속 관련주들 중에 두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갭을 띄워서 시작한 움직임이었었는데 KBI 메탈은 결국엔 주가가 반대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부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흘러내렸다라는 건 아직까지 구리 관련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비철금속에 관련된 수급이 오늘은 달라붙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언젠가는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4일 이상 끌 수 없기 때문에 KBI 메탈 마찬가지로 조만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2,260원이시면 매수가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비철금속 관련주랑 같이 엮어서 봤을 땐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2,660원이라는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KBI 메탈은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내지 이틀은 쉬어가야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자, 화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게 이상적입니다. 왜? 미수로 투자했었던 투자자들 오늘 많이 몰렸을 겁니다. 그들은 목요일 날 6시 이전에 모든 물량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매도가 되고 나서부터 시세가 나올 텐데 그 다음 날이 또 금요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렇다면 금요일 날 장중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없겠지만 금요일 날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비철금속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글로벌한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 실적도 같이 보셔야 될 것이고 AI 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슈퍼마이크로나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갔던 수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수급이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도 지켜보시면서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결국 전쟁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260원이시면 많이 높기는 합니다만 주가가 급하게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탈출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유만만님의 종목 상담 신청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고요. 평단가가 32,150원입니다.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본전가까지 올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한글과 컴퓨터 오늘 종가는 24,8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부근이 38,450원 부근이거든요. 평단이 조금 높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전 고점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가 요즘 들어서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한글과 컴퓨터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글과 컴퓨터도 AI 관련주예요. 하지만 네. 시세가 최근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가 기업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에 대한 내용들,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들, 실적에 대한 내용들 너무 좋다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글과 컴퓨터는 두 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가에서 한컴 라이프케어와 마찬가지로 한글과 컴퓨터도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관이 20만 주나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건 해당 종목 더 간다라는 건데 오늘만 매수한 게 아니라 4월 18일 날도 11만 주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는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외인들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되겠죠.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바로 PBR만 봤을 때는 저 PBR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뭐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분기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38,450원이라는 고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글과 컴퓨터의 적정 주가 자체가 올라갈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2만 원대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할 때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본전까지 오지 않는다면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거. 비중 15%시죠? 동일 비중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왜? 단기간에 평균 단가 낮춰놓고 그 평균 단가 왔을 때 탈출하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본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지 않는다면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현입니다. 9,375원 매수가시고요. 6%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비중이 6%이시다 보니까 높지가 않으세요. 추가 매수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서현 어떻게 보세요? 마음 편하시죠? 6% 비중이면 네. 마음이 편하셔야 되는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백화점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면 6%씩 종목이 10대 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실 수도 있다라는 건데 서현은 네. 주가가 내려오면 매수할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 8,570원. 너무 좋은 진입 자리예요. 두 번째, 주가가 더 이탈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잡아야 되는 자리 어디? 6,7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9,375원이시면 9,300 얼마겠습니까? 호가 단위 기준으로 9,380원이시겠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익절해야 되겠습니까? 9,42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셔야 본전이 나오시겠죠.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 너무 높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제는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1차 익절 가격을 잡아보자면 저는 11,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에요. 차트에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자, 11,000원에 선을 긋고 보니 해당 가격 구간에서 최근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과거 시점에 이탈되기 시작했었던 가격이 1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00원이라는 가격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주사라는 내용으로 서현 이화, 서현 탄메탈 빼고도 비상장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주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키워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시면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즘 이런 채팅창에 또 이런 말이 올라왔어요. 와, 종목 상담 치열하다. 이렇게 왔는데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빠르게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우팜2 테이블입니다. 2,818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꽤 됩니다. 30% 되십니다. 네, 동우팜2 테이블 오늘 종가 확인을 해보면 2,585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동우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너무 명확하죠. 돼지 열병 관련된 ASF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류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느냐? 지금 영업이익이 점점 크게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번 하락에 2,500원 이탈 안 하면 동우팜투 테이블은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3,000원 넘어갈 가능성 너무 높다라는 것.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쟁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미리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까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우리 전문가님과 처음 뵙는 것처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방송 나오시잖아요. 네. 다른 날에는 뭐 하세요? 다른 날에도 방송 나갑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하시나요? 네. 아, 바쁘시구나. 왜 저희 토마토 말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저보다 박성재 전문가님을 더 찾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처가 됐지만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염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아하. 제가 지금은 토마토에 하루밖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네. 언제 또 판이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돌아옵니다. 전문가님, 네. 아니 박성재 전문가랑 좀 라이벌 구도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질투를 없는데.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재 전문가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자꾸 좀 질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럼 자주 좀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자주 나오시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시장을 네.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장은 정말 명확하게 전강 후 약이었어요. 근데 지수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종목들이 정말 태풍처럼 움직였어요. 거의 골마 썩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요? 종목들이. 종목 골마 썩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수급이 붙을만 하면은 못 가고 붙을만 하면 못 가니까 지금 최근에 한 달 이내에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맞아요. 이분들 지금 잠깐 뭐야 올라가나? 야 이거 내 본전 오는 거 아니야? 본전 넘어가나? 그러다 본전 딱 찍고 내려와서 팔지도 못하고 얼만큼 내려갔느냐? 10%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20%, 30%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전문가님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거 더 내려가면 저 진짜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작년 언제? 8월 달에도 무슨 얘기 했었느냐?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네요. 8월 달에 장 쉬어가야 되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9월과 10월 26일까지 시장 너무 안 좋았죠. 그런데 그때 시장을 견인시켰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제약바이오 주들이 먼저 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AI 관련주들은
너무나 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좋게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슈퍼마이크로 무슨 얘기했습니까? 잠정 실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 끝이 아니라 가이던스도 발표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습니까? 장중 23% 하락으로 장 마감. 그로 인해서 여파를 받은 거 엔비디아 10% 하락.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여파가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슈퍼마이크로가 예전까지는 항상 예상 실적도 발표했었고 가이던스도 보여줬었고 컨센서스 발표치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 보여주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나올 건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매집이라도 하겠다라는 심산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여파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로 인한 수출 기업들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장 관련된 자동차 부품, 소재, 장비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로 인한 것만 보자라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는 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기 이전에 실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화가 된다면 그때 가서 수출로 인한 수혜는 언제 발표가 되겠습니까? 2분기 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건 수출 기업입니다가 아니라 자동차 관련주들은 밸류 프로그램에도 엮여져 있었고요, 이미.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 좋은 자리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반등이 나온 것 뿐입니다. 장기화가 될 가능성 있겠지만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가면 그만큼 낙폭이 심화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것 기억해 주신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물려 있어서 가슴 아프시겠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올해에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가는 움직임 분명하게 나올 것이고 코스피 기준으로 2,800, 9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 너무 높이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물려 있어도 버티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꼭 가지고 계시고 손절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약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일단 버티고 그냥 버티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개별 종목으로 좀 보는 건 어떤지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게 어떤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낙폭과대가 심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LG를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오늘도 다른 메가토리 기법의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자꾸 낙폭이 심화되어 있는 종목들만 얘기를 해주시나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심지어 어제는 STX 중공업이 토르시노가 포착이 됐습니다만 제가 STX 중공업은 지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선업은 조금 배제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저는 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STX 중공업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9%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토르시노가 시장이 안 좋을 땐 그만큼 혼조세를 그리기도 하지만 기다리면 수익권이 오긴 오는구나. 그리고 포착이 됐을 때 확실한 종목이라면 시세가 나오는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지금은 매수하자마자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하자마자 안전하게 마음 편안하게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언제까지겠습니까?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나온 이후까지 그럼 언제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가 다 발표가 되고 변동성이 심화가 되고 나서 위축되는 그 단계까지 지켜보고 났을 때 그때부터는 토르시노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토르시노보다 오히려 메가토르시노로 포착된 종목이거나 아니면 메가토르시노의 위치까지 주가가 끌어내려온 종목들이라면 진입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꼭 하셔야 됩니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들어가는 기업 분석하는 종목들은 딱 4가지만 보세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이거 4개만 보시면 됩니다. 당기순이익, 뭐 PBR, PSR 어려운 거 안 보셔도 돼요. 매출액 간략하죠. 돈을 벌고 있는지. 영업이익 뭡니까? 매출액이 나온 거에서 회사가 직원들 급여나 아니면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 있겠죠. 그런 것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만들어낸 돈, 그 영업이익 적자는 아닌지.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뭘 보시느냐?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작기만 하면 돼요. 높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것만 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매출액은 무조건 흑자여야 될 것이고 영업이익도 빨간색 글자 아니면 됩니다. 흑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부채 비율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낮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이것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LG 무서울 거 없다라는 겁니다.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 네.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매드팩토라는 종목인데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선물해드리지 못한 게 제 한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거 주시면 되죠. 드릴 겁니다. 오늘 좋은가요, 종목? 오늘 드릴 종목은 토르신으로 포착된 종목인데 메가토르랑 토르랑 약간 다른가요? 달라요. 메가토르는 시장이 안 좋을 때만 포착이 됩니다. 장세가 좋을 땐 한 달 내내 한 종목도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세가 안 좋을 때는 포착이 돼요. 그런데 그 포착이 된 상황에서 메가토르 기법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면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가토르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해서 포착이 되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메가토르 기법의 신뢰성은 매우 높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르 기법은 시장이 좋을 때 잡는 거고 메가토르는 안 좋을 때 잡는 건가요? 토르 기법은요. 시장이 좋을 때는 전고점에 떠 있는 기법의 종목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전고점이요? 그렇죠. 너무 높은 자리.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 상담을 주실 때 그 고점에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왜? 낙폭이 과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고 장이 안 좋을 땐 어떤 토르 신호에 뜬 종목들을 잡느냐? 고점보다 낮아야 하고 저점보다는 높아야 되겠지만 고점과 저점의 사이 부근에 있는 종목들. 왜? 내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지수가 밀리건 시장 상황이 안 좋건 하더라도 본전까지 올라올 가망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입했을 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본전이 왔을 때 익절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의 종목이라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면 토르 기법이랑 메가토르 기법을 같이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같이 배우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왜냐면요. 메가토르 기법에 심취하기 시작하시면 토르 기법으로는 힘듭니다. 왜? 주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그런데 토르 신호를 쓰다가 메가토르 신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가 됩니다. 이게 빠르게 수익이 났었는데 메가토르 신호는 잡아놓고 보니 이거 올라가긴 올라가는 거야? 하루에 1, 2% 움직여가지고 이거 수익이 나오긴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스윙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르 신호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중기 이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저와 적성에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들만 매매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토르 신호와 메가토르 신호를 두 가지 다 매매하고 싶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계좌를 2개로 나누시는 겁니다. 토르 신호 매매하는 계좌 따로 두시고요. 메가토르 신호 매매하는 계좌를 따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메가토르 신호로는 이런 수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 계좌에서 같은 매매를 하게 되면 토르 기법으로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메가토르 신호로 아직까지 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징을 해버려요. 해지로 사용된단 말이죠. 리스크 해지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잘 올라가고 있는 메가토르 종목을 익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신호로 손절할 종목을 해지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이거 왜 팔았지? 가 돼버립니다. 아, 이거 올라가는데 내가 이걸 왜 팔았을까? 토르신호로 손실이 났으면 토르신호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토르신호에 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양분해서 매매하실 거라면 두 매매 방법 다 적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주식에 초심이시라면 토르신호보다는 메가토르신호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토르신호를 메가토르신호에서 수익 낸 그 금액으로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면 토르 기법, 그리고 중장기 이상은 메가토르 기법을 배워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기법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시면 바로 또 노란톡방 링크 뜨면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토르 기법,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문가님 정말 재밌게 잘 배워봤는데 네. 아직 기법 예시 종목을 안 봤어요. 네네. 네,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매드팩토. 매드팩토 좀 슬픈 표정을 하시는데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매드팩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이름 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주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항암제와 면역항암제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깊게 알 이유가 없어요. 왜? 주식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항암, 면역,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또 뭐가 있나요? 비만 치료까지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알츠하이머니, 뭐 암 쪽이니 내용들이 나오는 건 누구나 다 관심도가 있는 것이라면 뉴스로 이미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숨겨져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나 아니면 그런 약품들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매드팩토는 항암 관련, 면역 항암 관련된 종목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가토르라는 종목 자체가 감도가 좋은 종목이에요. 토르 신호가 떠도 수익이 잘 나오고 메가토르 신호가 떠도 수익이 잘 나오는 종목인데 언제 포착이 됐느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매드팩토라는 종목 종가 베팅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바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1차 익절만 진행을 했습니다. 매드팩토는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11,920원까지 올라갔는데 1,900원이 바로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1,900원에 미리 지정가로 익절을 걸어 놓으시라는 얘기를 저는 어제부터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1,92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렇다면 1,900원에 걸어놨었던 우리들은 2차 익절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물량 익절 자리 어디입니까? 메가토르 기법 3차 익절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건 말건 기다리면 수익이 나오는데 재밌는 상황이죠. 오늘 18%의 상승 구간에서 익절이 끝난 종목인데도 왜 들고 나왔느냐? 매드팩토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검은색 저항선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7%만 더 내려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던 9,210원이 와요. 그러면 이 자리 진입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210원까지 내려온다면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 내 평균 단가가 1,900원보다 낮으신 분들은 1,9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1,900원보다 높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한테 정확한 평균 단가와 비중을 알려주셔야 추가 매수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매드팩토 장기 차트 보겠습니다. 네. 제가 메가토르 기법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600일 기준 2년 반의 차트에서 저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매드팩토 저점을 찍었었던 날짜가 작년 12월 26일 날 6,110원입니다. 그 이후로
한 차례도 이탈된 적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렇다면 하락세는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누웠다가 반등할 기미가 보여지는 위치에 메가토리 기법이 떴다라는 건 매드팩토의 저점이 얼마다? 9,000원 초반대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드팩토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봤을 때 100%의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100%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저희가 잡았고 만약에 여기에서 7% 더 내려오면 9,210원. 그 밑에서는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한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면 100%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2만 원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가요? 10,000원 아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러면 2만 원까지 올라가면 100%가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매드팩토는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법 예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메가토리 기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매드팩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매드팩토 9,21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담으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매드팩토 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이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종목도 저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컴퍼니 K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VI 걸리면서 18% 급등을 하고 윗꼬리가 쭉 달리면서 상승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쭉 빠졌네요. 컴퍼니 K가 네. 지난주에 제가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종목인데 오늘 또 들고 나온 이유는 이번에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틱 차이로 안 내려오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컴퍼니 K는 AI 관련주로 엮여져 있지만 그런 내용 다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 그렇다면 어느 가격에 와야 된다? 6,210원입니다. 6,210원. 종가 기준으로 6,210원 아래.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진입을 할 건데 3시 20분에 체결되는 가격이 6,210원보다 낮으면 컴퍼니 K는 진입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거래대금 붙이면서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다라는 건 조만간 이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건데 그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6,210원 아래 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210원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해 보시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고점이 7,680원.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 그 가격 밑으로는 안 내려왔잖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차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 윗꼬리가 달렸었던 차트는 지난주 차트죠. 화요일 날. 그런데 오늘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 6,210원까지 내려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윗꼬리가 긴 장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도 붙긴 했습니다만 꼬리가 몸통보다 길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6,21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건 이 종목 6,210원이 정확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격을 이탈하고 내려온다? 더 좋습니다. 왜? 핑크색 지지선에서 동일 비중 추가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6,210원까지 다시 올라왔을 때 익절한다? 아니죠.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익절합니까?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었던 그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본전 왔을 때 익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퍼니 K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17일과 18일 날 저점이 얼마? 6,270원. 6토가만 더 내려왔으면 저점 기준으로라도 6,210원에 닿았을 텐데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6,210원 이탈하는 그 자리가 와준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입해 보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매드팩토 매수 가격 말씀드렸죠. 네. 9,210원 아래 그리고 컴퍼니 K 마찬가지 6,21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꼭 그 자리 왔을 때 진입하셔서 토르신의 감도가 좋은 종목입니다. 컴퍼니 K도.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셔서
메가토르 기법인 양 수익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의 전략 굉장히 자세하게 받아봤는데요. 이 두 종목이 사실 언박싱 종목은 아니잖아요. 언박싱 종목은 아니에요. 왜죠? 언박싱 종목이 더 좋은가요?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AS예요. 리뷰. 네.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데 정리하시고 끝났습니다라는 걸로 끝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끝내버리면 그 종목을 1년 이상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못 보고 있던 상황에서도 시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컴퍼니 K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컴퍼니 K 600일 차트 한 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자, 600일 차트를 보면 6,210원에 그어져 있는 선이 어떻습니까?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 위로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죠. 그런데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고점이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더 내려온다고요?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잡아놓으면 올라가겠죠. 왜? 4,305원이라는 저점을 내려왔을 때 작년 말에 이탈 안 했죠? 그러면 컴퍼니 K는 이미 저점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적정한 가격에서 진입해서 상승할 때마다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6,210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좋은 자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21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는 날이 생긴다면 컴퍼니 K는 더 이상 언급 안 드릴 겁니다. 왜?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그 가격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매수 관점이 아니라 익절하는 관점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AS까지 완벽하게 받아봤습니다. AS 받았으니까 새로 또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요. 네. 언박싱 종목. 아까 제약바이오를 계속 언급을 하셔서 보니까 딱 제약바이오입니다.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회사가 뭘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수라는 그룹에서 네. 바이오 쪽을 전담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수라는 회사가 저 공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그런데 그럼요. 저 공돌이었어요. 네, 저 공돌이었습니다. 어느 공장 공돌이었었냐면 핸드폰 제조업체, FPCB 제조업체 기술 영업을 하던 공돌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수라는 기업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수도, 이노도 마찬가지로 필름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요. 그와 더불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보니 와, 이수라는 기업이 계열사가 너무 많은 기업이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수 앱지스라는 그룹을 알게 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뭐가 떠오르시겠습니까? 이수라는 그룹의 계열사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 종목이 절대 무너질 일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1%의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이수라는 그룹에 있는 제약바이오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만으로도 이수 앱지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거기에 여러 가지 바이오 시밀러들에 대한 런칭도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수 앱지스는 지금 그런 내용들, 많은 내용들 다 몰라도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이수 앱지스의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딘데가 되겠죠. 네. 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첫 번째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자리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지수가 하락을 했으니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야 되는 시장이었었다라는 것. 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수 앱지스는 이미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수가 반등을 보여줄 때 제약바이오주가 추진체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이수 앱지스는 조정 국면을 면치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었지만 오늘 7,240원에 형성된 종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올라가다가
파란색 저항선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멈춰진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거래 대금도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토르시누가 포착이 됐는데 여기에서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차트를 봤을 때 5,000원 초반대가 매수하기 적정 주가인데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에 8,410원을 넘어가 준다면 이수협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 추세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8,410원까지 우리는 들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익절을 끝내고 상승 추세가 끝나고 났을 때 8,410원을 넘어갔는지 아니면 넘어가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보자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짧게 잡아보고 먼저 가보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짧게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은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수 앱지스가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 바이오 업종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나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가요? 하나입니다. 뭔가요? 그 중에 궁금해가지고. 하나입니다. 뭐예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 네, 저는 그러면 노란 톡방에서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해도 말씀해 주시나요? 그럼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차별을 안 하시네요. 네, 차별 없습니다. 다만 방송에서는 차별 좀 하겠습니다. 아, 저한테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보다 피부가 까마시기 때문에 차별 조금 해도 됩니다. 아, 제가 까맣다고요? 네. 아, 저 그래서 네. 처음 방송할 때 어디 그 더운 나라로 여행 네. 방금 다녀오신 줄 알고 네. 네, 그랬었는데 자, 오늘은 네.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별명이 흑진주입니다. 아. 네, 건강한 흑진주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괌에서 팔던데요, 흑진주. 저는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아, 네, 한국에서 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수 앱지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내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